네,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 꺼주시고. 영상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사운드. 네, 2부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신청은 300명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가 208석이고요. 보조석까지 해가지고 한 30석 넣어서 한 240석, 50석 가까이 채웠는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300석을 하니까, 예, 여기 밀릴 거다, 이렇게. 예, 근데 밀리진 않았고요. 1인 2좌석씩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기하신 분들이 한 100명이 좀 넘었는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약간 뭐든지 이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갭들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좀, 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신 분들은 300명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300명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300명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뭐 에버노트 행사지만, 실제 이제 영영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예, 같이 이렇게 재미나게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리고 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뭐, 그렇게 마지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얘기를 못하게 하네요. 예, 아이패드, 다음은 이제 이세영님인데요. 프레지로,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매거진 기자님이시고, 에버노트로, 여자친구를 관리하고 또 쇼핑하는 얘기를 한대요. 예,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영입니다. 네, 저는 뭐, 앞에 발표하셨던 분처럼 뭐 업무에는 사용 잘 못하고요. 제 목적에 의해서 그냥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츠비 매거진이라는 베타뉴스에서 발행했는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태블릿 PC 전용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츠비는 이렇게 무료로 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따뜻한 남쪽 나라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이라서 좀 하다 보면은 뭐 사투리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측은하게 정말 긴장했구나 좀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예, 마우스도 좀 긴장했네요. 자, 저는 3가지 순서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능은 어차피 저보다 더 잘 사용하신 분도 많고 앞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냥 단지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동안 뭐 어떻게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문자 보내기, 간단하게 이미지 파일 옮기기, URL 주소 복사인데 중간중간에 좀 재미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도 10분은 꼭 채웁니다. 자, 첫 번째. 긴 문자 보내기, 여친님에게 문자로 반성문 보내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친구 말고는 부인이라서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여자친구분들이 있는데. 자, 남성분들 게임 참 좋아하시죠?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게임 좋아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술 좋아하는 남자들보다도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남자도 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게 우리 잘못이죠. 남자들 잘못. 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자,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어김없이 여자친구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여자친구 맞습니다. 나중에 후반에 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자친구 맞고요. 예.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안 받죠. 예, 안 받고 게임에 집중합니다. 왜냐면 게임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냐 보면은 남성분들은 이 여자친구가 눈앞에 없으면은 일처리 순서 중에 여자친구 전화라든지 여자친구 관련된 걸 제일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면은 일단 만나세요. 여성분들은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살살 불러내서 만나면은 남자친구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왜냐면은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앞에 보일 때 특히 스킨십을 시도하려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해결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은 저희 안 받죠.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문자. 그냥 한두 마디 미안 이러면 꺼져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문, 공을 들여서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반성문 길잖아요. 그 쓰는 동안 여자친구 기다려줍니까? 뭐 너는 내가 중요하니,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리 전장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위로 문자 보내준 다음에 빨리 전장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일일이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에버노트를 쓰는 거죠. 자, 이거 에버노트에서, 컴퓨터에서 에버노트에 입력을 하고 동기화 시킵니다. 동기화 시킨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불러와서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보내면은 여자친구와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반성문을 많이 써보니까 그런 게 또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자친구와 화해도 했고, 그러면 다시 바로 게임에 복귀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용산경찰서 여자친구 맞거든요. 예, 꼭 다른데, 왜냐면 우리 남성분들 사업차 여성 직원들도 다른 회사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꼭 이 건을 따내야 되겠다면은 또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럴 때 폰을 꺼내 놓으면은 알아서 나가보라고 합니다. 옆에 직원이 먼저, 나는 상관없는데 경찰서 전화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가서 자기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할게. 들어가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 경찰서에서 뭐 딱지 나왔다네. 이렇게 제가 오늘 팁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에버노트는 잘 못 쓰지만 에버노트와 관련된 사리사욕은 제가 잘 채웁니다. 나중에 페이스북 친구 하시면 요런 얘기 나중에 메시지로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간단하게 이미지 파일 옮기기. 저 USB 그 스틱 조그만 거 이제 안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밑에 책상 밑에 아이고 이래가지고 USB 단자 찾다가 뭐 대리님도 만나고 부장님도 만나고 뭐 임원들 만나고 부하 직원 다 만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동창도 만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숙이고 또 옮긴 다음에 또 뽑고 이러면은 허리 아프죠. 그러다가 또 막 등도 보이고 팬티도 보이고 뭐 부장님 골도 보이고 이러면 식욕 뚝 떨어지죠. 예. 서로 이렇게 좀 매너 있게 에버노트를 이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만약에 내가 셀카를 찍었다 치자. 그러면은 또 여성분들 셀카 찍으면 또 바로 못 올리잖아요. 우리 또 입 튀어나온 사진. 왜냐면 요새 스마트폰 카메라가 또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후보정 작업 거쳐야 됩니다. 또 고양이 귀도 그리고 입에 또 털실도 막 칠하고, 털실 먼저 해야죠. 시커멓게 입 가리는 거 이렇게. 그럼 또 후보정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버노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USB 필요 없이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에버노트 노트에다가 동기화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 만들기. 그리고 컴퓨터에서 바로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보정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 그냥 내 담벼락에 올리면은 난주 아니까. 이쁜 게 중요하잖아.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후보정을 하면 됩니다. 참 이쁘죠, 누군지 몰라도.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또 올려놨네요. 이쁘다고, 여자니까 이쁘다고. 김윤근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사실 그 세 번째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참 이게 그 결혼식 관련돼 갖고 요 얘기가 참 재밌는데, 패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 주소 복사해서 붙여놓고, 뭐 월차 쓸 필요 없이, 결혼식 때문에 막 그 쇼핑몰 한다고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 아무 때서나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학생이지만 임원들 회의할 때도 이렇게 내일 뭐 입고 가지, 이런 식으로 딱 검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 가르쳤는데 제일 유용한 건 뭐겠습니까? 용산경찰서죠. 용산경찰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뭐 더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과 또 친구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에버노트로 여자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한승헌님인데요. 이제 모바일 UX 디자이너,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또 음악 활동,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소개. 안녕하십니까. 2부 두 번째 발표자인 한승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바일 UX 디자이너로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LG 핸드폰 쓰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네. 혹시 LG 핸드폰 쓰시다가 고장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고객센터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향 옵티머스 블랙에 맡았었고요. 저 핸드폰이 나오고 한 2달 동안 정말 잘 팔렸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고서 갤럭시 S2가 나왔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쭉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노트북이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총 3가지 정도, 정보, 삶, 취미, 이 3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보를 기록하라, 그리고 삶을 기록하라, 그리고 취미를 기록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를 기록하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맥북 프로를 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고, 이것도 집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기록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 하나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제가 어디다 기록하는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버노트의 강력한 동기화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클리핑인데요. 네,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클리핑은. 근데 이 방법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 포털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팝업들이 뜨죠. 클리핑할 부분, 전체 페이지 클리핑할 수 없습니다. 클리핑할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저는 클리핑할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우클릭이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강력한 캡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맥 같은 경우는 뭐 Shift 커맨드 4를 누르면 캡처가 되죠.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캡처되고, 그다음에 카피를 하시면은 네, 클리핑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네,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웹페이지를 에버노트에 기록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돌핀 브라우저에서 말씀하신 에버노트 플러그인,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거 옛날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PDF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클리핑 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어태치하고 이 방법이었는데요. 이건 옛날 방법. 네. 옛날 방법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돌핀 브라우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삶을 살면서 제가 직접 기록하는 그런 란입니다. 뭐 이런 책을 보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독후감을 보면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 리스트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쭉 붙여서 어떤 물품들이 제일 좋냐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각 포털에서 장바구니 같은 거를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선 좀 부족하죠. 여러 포털에서 긁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쭉 긁어 와서 정보를 나중에 쭉 보고 물품을 고릅니다. 보통 제일 싼 걸로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의 취미입니다. 3번째로. 저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기타를 친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악보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악보 하나를 구해서 곡을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걸립니다. 그때마다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근데 에버노트에서 클리핑을 해 두시면은 언제든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막 지저분한 화면도 이 클리얼리라는 익스텐션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렬된 악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리핑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에버노트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건 예전에 누가 축가를 불러준다고 작곡을 했을 때 기록을 했던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그때그때 생각나는 가사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로디 같은 게 떠오르면은 오디오 노트를 해서 기록을 하고요. 참 이런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보면은 손발이 오글오글 거리죠, 상당히. 네. 근데도 이런 오글거리는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때 떠올랐던 아이디어는 휘발성으로 사라지게 돼서 이 노래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멜로디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라, 그리고 삶을 수집하라, 그리고 취미를 수집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에버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 3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지금 에버노트를 사용해 왔는데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에버노트는 모두 정보에 관련된 거죠.
근데 정보를 정보를 에버노트에 수집한다는 거는 정보를 더 활기차게 가치 있게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로 내가 쓰거나 아니면은 직접 웹에서 긁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과연 이 두 가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정보들을 더 삶의 활력을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에버노트 기록을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록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다큐에 메모를 썼습니다. 메모를 썼으면 이 쓴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읽어봐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이 어떤 다큐를 하나 봤더라도 아니면 책을 하나 읽었더라도 그 메모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다시 제 머릿속에 돌아오는 그걸 거치면은 이 책은 제게 되는 거고 여기서 다큐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기록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핑 하는 거, 정보를 좀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클리핑을 하는데 과연 클리핑에서 그냥 끝나느냐? 클리핑에서 끝나면은 그 정보는 되게 죽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가치가 없게 되고 나중에 또 안 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조그만 이런 디스크립션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거를 클리핑 해놨는지 조그만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이 디스크립션을 만들면은 이것도 상당히 큰 효과예요. 요약을 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그 큰 정보들을 압축시켜서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간략한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삶과 취미에서 에버노트를 사용하는데 그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그 정보들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읽고 다시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그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와 상관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취미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춰보고 아버지를 추억하는 그런 게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기장이 없고 기록된 게 없다면 저는 아버지를 추억할 게 제 머릿속에밖에 없죠. 머릿속에밖에 없다는 건 상당히 한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추억할 거리, 그 기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저와 친했던 사람들은 저를 추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살아 있을지 몰라요, 사실. 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면은 이 땅에 살아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록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잊혀질 거라는 얘기죠. 이 땅에 사라지게 되면은. 꼭 에버노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툴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기록을 해도 좋고요. 어떤 툴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삶을 기록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툴로 저는 에버노트를 선택했을 뿐이고 다른 툴을 얼마든지 선택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에버노트를 쓰다 보면은 모든 테크닉이라든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거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생기지만 삶을 기록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에버노트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는 사실 에버노트는 라이프로그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개인 다이어리.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업무적인 거지만 그 다음 레스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다이어리. 혜민이에 대한 일상에 대한 기록들. 근데 트로이랑도 얘기를 해봐도 트로이가 이제 아시아 쪽에 비행기 거의 돌다 보니까 거의 집에 가는 게 한 달에 며칠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집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아이폰에 에버노트에다가 사진 여러 가지 어떤 한 달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또 보고 있더라. 오프라인 노트북 형태로. 다음은 진대현님이죠. 예. 진대현님인데요. 중소기업 회사원이시고요. 아이패드 2 와이드 가이드를 이렇게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스마트펜과 이제 직접 스마트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에버노트를 그걸 같이 활용하는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발표자 진대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PT 발표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PT 내용 중에는 협찬을 받지 않은 일부 간접 광고와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지름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심 협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폰 카페에서 제일 영향력 없는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아이패드 2 와이드 가이드북을 예전에 iOS 4.0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iOS 5가 나오면서 네, 아이패드 2 가이드북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제 취미는 모든 일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얼리 어답터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에버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를 쓰면서 얼마나 불편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좀 놀라시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는 극복했는가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기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요, 데스크탑,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이 4가지 기기를 사용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디바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에버노트 같은 클라우드가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노트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기록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기록을 손쉽게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PDF나 아니면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클립 기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기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이나 아니면 회의 시간에 번뜩번뜩 바로바로 글을 쓰는 것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나. 특히 저는 아이패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아이패드에 메모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안타깝죠. 글씨도 영 엉망이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옆에서 좀 불쌍하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도 두 번째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죠. 가상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가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제가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지만 키보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 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직접 쓰고 직접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마인드맵 이런 것들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도한 방법은요. 직접 종이에 A4 용지를 갖고 다니면서 A4 용지에다가 하나하나 적고 나중엔 아이패드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가 좀 길어지면 A4 용지 한 4장, 5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찍어서 올리면 장난 아니게 힘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쓰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고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제가 노는 줄 압니다. 네, 아이패드 가지고 실제로 쟤 뭐 하는 거야? 쟤 회의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인터넷 검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고요. 옛날에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면 다 문자 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같이 이제 요즘에야 많이 사용하겠지만 처음부터 쓰다 보면 이렇게 항상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정말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바로바로 쓰고 또 그 생각들을 바로바로 에버노트에 넘겨서 에버노트에서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제가 생각한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버노트에 보면 트렁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트렁크라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오른쪽에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디바이스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뭘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죠. 그때 제가 만났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펜이라는 겁니다. 그 스마트 펜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러고 보니까 스마트 펜 사람 같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 펜인데 이 펜은 스마트 펜이라고 해서 그 단노트라는 조그만 종이 그 노트가 있습니다. 이 노트에다가 제가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가 펜 안에 디지털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예전과 똑같아진 거죠. 그냥 그 단노트라는 노트와 그 다음에 스마트펜 두 가지를 들고 가서 열심히 필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펜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회의 중에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스마트펜 자체가 바로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녹음한 위치까지 제가 글씨 쓴 위치랑 정확하게 매칭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펜은 이 에버노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지원을 해서 제가 단순히 제 종이에다가 에버노트라고 쓰고 샌드라고 쓰기만 하면 그 페이지가 에버노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버노트를 물론 스마트펜이 그냥 전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회의가 끝나면 전 제자리에 와서 제 노트북에다가 이 스마트펜을 연결을 해요. 그럼 연결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그 페이지들이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버노트는 그 검색 기능이 되잖아요. 근데 검색 기능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이미지 검색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이미지로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에버노트 안에서는 이렇게 저장한 거를 다 기록한 걸 검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글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달라는 거 부탁을 받으셨는데 저는 거의 하루에 2장씩 써서 에버노트에 제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제 글씨 네. 네. 근데 그게 순순히 저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 글씨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글씨가 훨씬 이해가 잘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 기록하는 제 마지막 방법은 바로 스마트펜으로 손쉽게 적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에버노트에서 쉽게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쉽게 여러분들의 손으로 기록하라는 게 저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악필이면 디바이스 빨리 배워야 됩니다. 저도 악필이어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저도 깔때기를 대자면 최근에 깔때기가 많이 유행한데 사실 그 에버노트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이제 책을 냈습니다. 이게 오늘 이벤트 상품으로도 올라왔는데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스마트 워킹 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트로이를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건 아니고요. 그거 영상을 보고 이제 트로이가 컨택이 왔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스카이프로 이렇게 만나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에버노트의 어떤 대부분들이 이제 그 일상의 그 업무뿐만 일반 라이프 형태 특히 점점 이 모바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가정까지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다음 발표하실 분은 오십시오. 예, 김지영 씨로요. 실제 에버노트로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같이 연결하고 또 다양한 쇼핑 그런 부분들 전해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지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버노트 직원이기 전에 정말 4살짜리, 7살짜리 아들 장난꾸러기 아들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버노트 애용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기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기기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나중에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버노트는 우리 아이 매니저입니다. 저희 아이 저희 책상인데요. 저희 애가 처음에 작품을 학교에서 만들어 왔을 땐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책상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이가 만들어 오는 거, 벽과 냉장고, 뭐, 이게 테이블에 있던 거를 에버노트에 정리해서 작품 사진, 그다음에 코멘트, 애가 하는 말까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애가 나중에 커서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 관련된 서류, 솔직히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것도 쌓여서 나중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나중에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금방 찾아서 시간도 줄이고 종이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축구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저는 축구공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신없는 워킹맘이 엄마는 항상 뭐 하나씩 빼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체크박스로. 그리고 나서 갈 때마다 항상씩 체크합니다. 그리고 혹시 터치노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NFC 카드로 그 NFC 태그 안에 노트를 저장해 놓으면 전화기를 갖다만 대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 없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 바로 많이 보셨지만 노트북 이름과 태그를 붙여서 에버노트를 바로 보냅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서 되게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막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집 애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학교 잘 다니고 그럼 그 친구가 그래 우리 뭐 길동이는 학교 잘 다니지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에 대한 기록도 친구 이름 뭔지, 애기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까지 간단히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기 전에 살짝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저희 남편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것도 제가 여기 출장 오기 전에 남편이랑 공유한 내용인데요. 잊어버리지 말고 애 학교 그 학원 데려가라고. 수요일 날 책 반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로 저희 가족여행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그 숙박지라든지 맛집 같은 거 잘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도 응시점 미리 클리핑한 걸로 가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나중에 적은 기록도 나중엔 그 에버노트 지오택 기능으로 그 지역을 클릭하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했던 것도 다시 노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져갈 게 많습니다. 저 그래서 미리 항상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고요. 그 여행을 갈 때마다 새로 꺼내서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터치노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그 집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이 활용했던 게 그 사야 할 것,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마다 모두 리스트를 해서 그다음에 그 노트마다 그 노트별로 링크를 저희 카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오른 클릭하면은 그 링크를 카피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링크는 어느 곳에나 뭐 칼렌더든지 다른 노트에나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링크로 다시 정리를 해서 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업체 명함이라든지 그 뒤로 받은 견적서, 영수증까지 나중에 3년 뒤에 친구가 너 그때 그거 얼마에 고쳤어? 그럼 금방 찾아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게 마찬가지로 영원히 가져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 피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버노트의 제목을 문제로 하고 답을, 내용 본문을 답으로 내용을 쓰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애가 한국말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카메라 하면 한 번 더 열면 카메라 사진이 보이고, 아니면 이제 연산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40개 중에 16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열면 7-3은 뭐 그러면 걔가 답하고 하나 열면 답이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잘하면 그래서 이게 제가 리스트 만들어 놓은 한글 단어들이고요. 앵그리버드 아이패드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희 가족의 에버노트가 저희 가족의 두 번째 브레인인 것 같아요. 정말 주부들에게 필수적인 저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에버노트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9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50분입니다. 그래서 2분 남았는데요. 그 필딘이라고 실제 그 에버노트 그 본사에 있는데 좀 뭐랄까 워크래프트로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내용인데 워크래프트로 그 에버노트 같이 옆에도 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좀 아까 요 나오기 전에요. 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에버노트 실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실제 메모 자체도 제대로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좀 아까 트로이랑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트로이 아버지가 이게 낚시를 되게 좋아한대요. 예,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이제 바다 낚시 그렇게 가고 진행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필입니다.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제가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버노트가 제공하는 멋진 기능들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클립 기능입니다. 웹 이미지, 기사, 블로그, 웹페이지 전체를 클립해서 바로 에버노트 계정으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웹 클리퍼를 통해 이것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전에 찾아둔 관심 있는 페이지로 에버노트를 통해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참고하려고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코끼리 아이콘을 누르면 에버노트에 저장해 둘 수 있는 정보 항목이 나타나는데, 웹페이지 제목으로 설정된 제목을 편집할 수도 있고 이 글을 저장할 노트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인 가이드로 지정해보죠. 또한 정렬과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클립을 하면 이 글은 에버노트 클라이언트에 곧바로 새 노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가이드 노트북으로 가보면 새 노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클립한 웹페이지의 제목과 노트북 이름, 웹페이지의 링크 주소가 지정된 형태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이머들이 꼭 활용해야 하는 멋진 기능이 바로 공유 노트북 기능입니다. 에버노트의 노트북은 공유 인증한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길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머키 XR이라는 공유 노트북을 만들고 길드 멤버들을 제 노트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찾은 흥미로운 기사나 다음 레이드 스케줄 정보나 기타 여러가지 제가 관심 있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길드 멤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방금 만든 노트를 공유 노트북 머키 XR에 드래그해 놓으면 공유된 길드 멤버들이 이 공유 노트를 바로 보고 편집하고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에버노트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멋진 기능은 최근에 우리와 합병된 회사 스키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키치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그 이미지에 자신의 코멘트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서 특히 게임 플레이에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특정 보스와의 전투에서 이미지를 캡처해 멤버들이 어느 위치에서 싸워야 할지 스키치로 쉽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던전 노트북에 그 예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로드 마라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스키치를 사용한 예입니다. 이 이미지는 온라인 전략 가이드에서 찾은 것인데 보스와 싸울 때 클래스별로 어느 포지션에서 싸워야 할지 화살표와 코멘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우리 길드에서 다음에 이 보스와 다시 싸울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서 드래그해서 공유 노트북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 노트북에 멤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노트 2개가 생겼습니다. 에버노트는 어느 기기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중에 참고해야 할 정보가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길드런을 하면서 아이패드를 옆에 두고 들어와 있는 던전의 정보들을 에버노트로 참고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데스크탑에서 알트 탭을 할 필요가 없죠. 에버노트는 분명히 제 삶을 훨씬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버노트를 게임 플레이에 활용합니다. 여러분은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하질 않아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뭐 게임 잘 하시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 결국 예, 지금 마지막 분 남았습니다. 이게 김태형님인데요. 예. 사실 김태형님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뵀는데 이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버노트로 활용할 역할들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맥매니아 분들 많이 오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많이 그 에버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협업, 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프로젝트는 뭐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정보 공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의사소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기록 기반의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상을 하나 이미지를 보시죠. 보통 우리 프로젝트 관리할 때 많이 나오는 이미지들인데요. 보통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문서가 없다 보니까, 말에 의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제가 속해 있는 한국형 리더십 센터에 저는 책임연구원으로도 있고 프로젝트 리서치의 소장으로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형 리더십 개발원의 어떤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협업을 위해서 내부 연구원들도 있고 외부 연구원들도 계신데요. 협업을 위해서 다음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카페를 내부용, 외부용, 그리고 협력사용 해서 3개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 폴더 위주로 해서 다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있죠. 다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폴더와 파일의 기준이 어떤 연관성이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모르죠. 카페는 어떻습니까? 카페는 내용은 다 좋은데 뭐 댓글 있고 다 좋은데 내가 1년 지난 후에 글들이 과거의 글이 묻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케어틱이 되어버리죠. 이거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끝에 에버노트로 솔루션을 바꿨습니다.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편안해졌는데요. 큰 영역은 3가지 영역입니다. 한 가지는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영역, 프로젝트 영역이 있는데 비즈니스 영역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어떤 회사 소개, 회사 전략,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뉴스 벤치마킹, 그리고 명암철, 뭐 효과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프로세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고요. 부서 관리에는 저희 연구팀, 출판팀, 뭐 홍보팀, 그리고 사무국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놔서 이 안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워드는 워드, 아래 한글이면 아래 한글 파일을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젝트 부분인데요. 프로젝트는 저희가 각각의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코드를 넣어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저희 PM복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착수, 기획, 실행, 감시 통제, 종료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피스 문서는 PDF로 같이 저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검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놨고 저희는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에버노트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명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리는 거는 자기 이름으로 태깅을 걸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구원들의 어떤 성과를 이 태그에 의해서 구분되게끔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몇 천만 원짜리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인트라넷과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유형의 업무 문서를 일단은 PDF하고 같이 저장을 시켜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과거에 다운클라우드, 네이버 카페 등등에서는 감히 통합해서 검색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민족은 되게 아까 연사분 한 분께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은 기록을 상당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왕조 실록이 약 2,000권이 500년간 25대 군주의 기록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총 2,000권입니다. 그리고 왕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관료들의 그 행정 기록도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 3,000권 정도 되죠. 매일매일 정사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일기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록이라고 해서요. 정조대왕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시죠. 이거를 내가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후대에 정확히 나의 사실을 평가를 받기를 위해서 나 이 일기를 쓴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아까의 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으로 따지면 저희랑 비교도 안 되는 분량인데요. 끝으로 의궤 부분입니다. 의궤는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거거든요.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런 정도의 두께의 분량이 약 4,000권 정도 됩니다. 도합 조선시대의 약 만여 권이 넘는 정보가 우리의 어떤 기록 문화로 되어 있고요. 이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여러분들 실록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 실록을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뿌리 깊은 나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세종시대의 혹시 세종시대의 노비제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세종시대의 여성 노비한테 출산휴가 3개월이 주어졌거든요.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인들이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조선왕조 실록의 사이트고요. 노비 휴가로 검색해 보니까 53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종당대로 넘어가서요. 세종당대로 넘어가서 세종 12년 10월 9일에 있는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역사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옛날에 노비를 하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줬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에는 그러지 말고 100일의 휴가를 더 주죠. 그거와 더불어서 출산 전에 1개월을 휴가를 더 줍니다. 도합 4개월의 휴가를 주셨는데요. 이런 세종대왕이 말씀하셨던 거에 바로바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물론 과거에는 에버노트 같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종이로 그리고 인쇄 출판 문화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시대의 의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울 성곽하고 수원 성곽 많이 가보셨습니까? 수원 성곽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200년 전의 수원 화성의 모든 공사에 대한 계획 및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가 다 문서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90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어떤 설계서라든가 과거의 기록들이 다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보관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성록이라든가 의궤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는 크나큰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승화를 시킨다라면 상당히 많은 파워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성록, 조선왕조 그 의궤는 우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로, 그러니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맨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에버노트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 11분,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뭐, 나와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그런가요? 지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조급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좀 마지막 그 일정들이, 미리 좀 아까 송구시로 좀 써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오늘 또, 관계사? 예, 관계사분들 몇 분에, 주신 것들인데, 그 잠깐 소개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그거 좀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순성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송구 씨 작성해 주신 거 얼른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경품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에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경품 중에 어플리케이션 경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이미지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경품 추첨하겠습니다. 예, 저 그린몬스터 플라바 담당자분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바를 개발한 그린몬스터의 하지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발표자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1분 안에 저희가 얼른 발표를 마칠게요. 저희는 라이프로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패스나 스탬프나 많이 나왔는데 뭐 저희가 업데이트 치고 서비스를 하기 바로 직전에 유력한 서비스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텍스트, 포토, 뭐 등등등등 서비스들을 자신의 라이프에서 겪을 수 있는 로그들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굉장히 미려한 어떤 거 누르면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들과 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하는 기능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거고요. 에버노트에 필적하는 기능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국내보다는. 네, 재밌는 건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넥스트 웹에서 하는 리뷰들을 써줬고요. 뭐 앱 어드바이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뷰들을 써줬었죠. 그래서 다양한 리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리뷰는 이거였습니다. 에버노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런 리뷰들이 있어서 저희가 참 굉장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의 서비스인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버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1년도 안 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 서비스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 추가될 기능들과 새로 추가될 플랫폼들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무료로 풀렸습니다. 사실 유료 애플리케이션인데 저희가 이것들을 서비스로 키우기로 결정한 지 채 1년이,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풀리면서 벌써 한 30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플라바로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52 정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린몬스터였습니다. 예, 그린몬스터가 무료로 전환돼서 경품으로는 진행 드릴 수가 없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경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GK 프로젝트에서 샷 메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버노트와 연동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iOS 앱 개발사 GK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위재철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에버노트 좋아하시죠? 예, 저희도 GK 프로젝트의 스태프들도 에버노트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다음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에버노트의 API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샷 메모라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예, 잠시 저희 GK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2010년에 30일 토익 단어라는 앱으로서 일본 앱스토어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2010년 8월에는 iOS 리뷰 사이트 앱스를 런칭해서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샵메모라는 앱을 리리즈하자마자 일본 앱스토어의 주목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앱은 이 밑에 아이콘 보시면 이런 앱들이 있고요. 혹시 눈에 익은 아이콘 있으신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샵메모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는 에버노트의 컨셉을 완벽하게 빙의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진 메모 공유라는 일련의 행동들을요, 심플하고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비슷한 앱들 중에 차별점은요, 한 장의 이미지에 사진과 메모, 예를 들어서 지오 태그라던가 날짜, 시간 등이 한 장의 이미지에 다 저장된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예, 급하게 메모해야 될 때나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받았을 때, 관광명소 스폿에 갔을 때 잊어버리기 쉬운 소중한 순간들을 저희 사진 메모가 완벽하게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앱을 기동하고요. 예, 먼저 앱을 기동합니다. 예, 그럼 카메라를 켜시고요. 이게 실제 앱으로는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이 PPT가 굉장히 늦네요.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예, 강아지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왜 이러죠?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서 메모를 써야겠죠? 우리 강아지. 예, 그리고 메모를 쓴 다음에 에버노트에 전송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에버노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 소중한 추억과 모든 기억들을 샵메모와 에버노트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샵메모라고 꼭 검색해 주시고요. 역시 이 정도 인원이면 한국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에서 1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 샷메모 애플리케이션 5분, 저 추첨하시겠어요? 스토리, can you, 이거 좀 픽업해 주세요. 응? 응? 샷.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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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수님. 예, 나와주세요. 최동욱님. 로멀 57. 김희정님. 그 다음에 박상도님. 마지막. 우종훈님. 예, 다음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BizReader라는 어플리케이션 나와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인지소프트의 마케팅팀 최상병 대리입니다. 지금 많은 업체분이 또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는 저희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에버노트 축제 자리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냥 안내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참 많은 정보를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비즈리더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회사라고 뭐 판단하시면 섣부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OCR이라고 텍스트들을 이제 카메라 영상으로 인식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걸 텍스트 입력하거나 또는 그거를 다른 이제 정보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많은 분들이 에버노트의 활용 측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한 정보를 다시 남들과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비즈리더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또는 스스로의 모든 정보 공유 속에서 또는 관리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건가?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또는 이제 컴퓨터를 한 대씩 각각 디바이스가 여러 개인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들을 많이 쏟아내고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왜 하나에서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하셨죠. 죽어있는 정보는 가치 없는 정보다.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정보는 활용할 수 없는 정보다. 저희 비즈리더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그리고 비즈리더 사용자 간, 그리고 PC와 디바이스 다른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그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 공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된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함을 촬영해서 저희 엔진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명함처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버노트에 연동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또는 친구, 지인 등의 메모들을 같이 에버노트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동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달력 기능도 있어서 일정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의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고 유료 어플리케이션 국내 오버롤 지금 6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비즈리더 설명드리고 있지만 향후에 머지않은 미래에 실생활에 비춰지고 있는 그 텍스트, 이런 브로셔, 간판, 모든 텍스트들을 저희 모든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담아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단순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든 좋은 퀄리티의 이제 서비스 나갈 수 있도록 에버노트와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5분 발표하겠습니다. 최동욱님, 김달호님, 황동혁님, 김동형님, 카이다 쇼타로님. 비즈리더 어플리케이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예, 비즈리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후지츠 스캔스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탐나는 참.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 후지츠에서 온 우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스캐너라는 건데요.
단순히 스캐너는 아니고 저 안에 파워풀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에버노트도 사용이 되시고요. 아까 먼저 세션에 발표하셨던 뭐 김재현 씨나 이다희 씨나 김재영 씨나 모두 고민하시는 게 카메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시는 게 가장 고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 스캐너를 가지고 스캐너를 통하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저 라인업에 보면 20분당 20ppm까지 나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소개 동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지스이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책도 디지털화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집에 서재에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시거나 그러면 그걸 디지털화해서 아이패드나 세계 최소형 모바일 문서 스캐너 스캔스냅 S1100으로 진정한 휴대용 스캐너를 경험하십시오. 사무실, 도로 또는 집안 어느 장소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스캔스냅 S1100은 초간편 휴대용 문서 디지털 변환 솔루션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갖춘 간편한 사무용 기기입니다. S1100은 뛰어난 초소형 스캐너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USB 구동식 작동을 지원하므로 USB 케이블 한 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랩탑으로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1100으로 스캔하는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서를 삽입하고 스캔 버튼만 누르면 스캔이 시작됩니다. S1100은 여러 장의 문서도 페이지당 7.5초의 빠른 속도로 스캔합니다. 용지 출력 트레이를 접힌 위치로 바꾸기만 하면 사진이나 ID 카드와 같은 두꺼운 용지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보다 큰 문서를 스캔하는 데는 옵션인 캐리어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는 동안 문서의 모든 페이지에 자동 배율 조정, 색상 처리, 기울기 보정 및 방향 조정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문서를 정렬하거나 스캐너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S1100이 문서 스캔을 완료하면 스캔 버튼을 눌러 스캔 작업을 마칩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문서를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면 바로 퀵 메뉴가 나타납니다. 간편히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명함을 정리하는 데 유용한 스캔스냅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S1100에는 스캔한 데이터를 에버노트, 구글 독스 및 세일스포스 CRM을 포함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스캔 스냅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스캔한 문서를 웹에 저장한 후 다양한 휴대용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액세스하여 볼 수 있습니다. S1100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소중한 사진을 보존하고 함께 감상하기 쉽도록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리 소프트웨어 렉2 파일러를 사용하면 가상 바인더에 스캔한 문서를 간단히 넘기고 볼 수 있습니다. 렉2 파일러 번들형 S1100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휴대성을 지원하는 다용도 디지털화 기기를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보십시오. 개인용 문서 스캐너 스캔스냅 S1100. 감사합니다.
한 분 뽑아주시겠습니다. 한 분. 김요환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예, 그럼 다음은 저희 책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사회 맡아주신 홍순선님께서 쓰신 스마트 워킹 라이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클라우드도 얘기하고 뭐 휴대기기로 작업하시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쓰신 겁니다. 예, 그러면 홍순선님, 저희가 그러면 이 5분 뽑겠습니다. 예, 오마랑님, 최흥식님, 최윤혁님, 이종부님, 남호식님. 예, 이제 책도 하나 더 남았고, HTC 제스트림이랑 아이패드 2, 그다음에 에버노트 1년 사용권, 티셔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책, 최현진님의 책인데요. 이거는 에버노트에 대한 정말 활용서거든요. 김관기님, 김훈님, 김민서님, 문지윤님, 정봉철님. We just need to get there. Can you take pictures with them? 예, 같이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Did you explain how they're going to do this? 이제 제스트림 하나랑 아이패드 발표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Which one are we doing? 제스트림 발표하겠습니다. HT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많이 향상돼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들었고요. 예. 누구? 조현석님? Wow. Very nice. Very good. Yeah, good. Yeah. You okay? This is yours. Can we do the iPad 2 first? You want to do the iPad 2 last? Okay. Okay. So we do 10명. how many? 10. Okay. 그러면 아이패드 2 발표하기 전에
저희 에버노트 1년 사용권 45불짜리 기프트카드랑 그다음에 에버노트 티셔츠 번들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10분 뽑겠습니다. 권영선님, 한지훈님, I think I got a no name in there, so I'm gonna give you one. 조혜수님, 혹시 중복되면 알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름 안 적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남호식 씨. 남호식님? 아. 한지훈님, 네. 김태우님, 원은영님, 김종수님, 노흥섭님, That's the same guy, 노홍석. Same guy. 한장섭님, And that one? Let's see. 안희권님, Bunch of guys. 남자들. Large. 마지막 한 분, 권오광님. 분위기는 로또 달성 분위기예요. 진짜 로또였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로또보다도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티셔츠는 그 나중에 원하시는 색깔로 가져가시고 색깔과 사이즈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분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잘 써보세요.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티셔츠도 골라주시고. 제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2. 아, 그렇네요. 아이패드 2 남았습니다. 트로이 골라주세요. 뭐가 될까요? 누구? 중복되면 아까 했던 김희정님 아까 받으셨었죠? 이정일님? 아.
예,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까 식사도 못 하셨다고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에버노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